시장 예상과 다른 25p 두 번 인상을 왜 얘기했을까라는 물음표가 던져져요. 지금 이 차트는 장단기 금리차예요.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95bp 마이너스예요. 요때 요거 여기 내려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SBB 사태예요. SBB 사태에서 결국 위로 쏴서 올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40bp 정도까지로 올라갔다가 그게 지금 다시 내려와서 95bp까지 왔는데 얘가 여기서 95bp에서 계속 옆으로 갈까? 아니면 여기서 다시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까? 그럼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줄어들려면 장기 금리가 올라오든가 단기 금리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예. 안 그러면 옆으로 그냥 이 정도 레벨에서 계속 옆으로 갈까? 그 종류에서 이제 베팅을 하는 건데 저는 약간은 이제 이런 식의 스프레드 하는 베팅을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 베팅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고 베팅을 할 건 이걸 장기로 그려보시면 이렇게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저쪽 70년대 한 번 있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코노미컬리는 되게 되게 새로운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도 이렇게 쏠린 형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에서 어느 한쪽이 지금 막힌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BTMF 같이 중앙에서 페드가 기본적으로 장기 채권 관련되어 있는 수급을 약간은 조절해주면서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QE죠. QT가 아니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주고 돈을 주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면은 이거 잘못하면 좀 길게 가겠는데 길게 갈 수도 이게 확 줄어들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사태가 가지 않겠는데라는 생각도 약간은 들어요. 그래서 이게 포지션을 크게 가지 못하고 약간 정찰병까지는 아니면 좀 조그맣게만 포지션 가면서 이제 P&L만 보는 거죠. 이게 채권 선물로 저는 하는데 미국 국제 선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베팅을 해보는 그런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100pp가 넘어가면은 어느 레벨에서 조금씩 더 물타기를 할까. 보통 이런 스프레드 트레이딩은 약간은 뭐 물타기 하는 형태로 민 리버전, 그러니까 평균 회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고서 베팅을 하는 거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이 계속되면 이제 금융기관들은 수익이 잘 안 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수익이 안 나고, 단기로 그냥 운용하면 되니까 대출이 안 나가고, 대출이 안 나가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침체 온다고 하시는 분의 로직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역마진,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차 역전이 돼 있는 거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페드 와치를 한번 보면서 지난주랑 지지난주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이게 이번 주 FOMC 끝나고인데, FOMC 끝나고랑 FOMC 전이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5.5짜리가 쭉 밀어버려서 여기까지 오고, 이 뒤서부터 11월 이후서부터는 다 25p씩을 다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언제? 1월달에 시작을 해서 수정 3월까지 계속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쭉 25p씩 줄줄줄 내리다가 11월달 거는 지난주에도 11월에 4%였어요. 그러니까 4%에서 11월은 그대로 있고 요 위는 다 25p씩 다 오른 거예요. 근데 점도표는 2번 올려서 50을 올렸는데 시장은 25만 올렸죠. 그러니까 50은 아니야 라고 지금 시장은 이미 또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또 이번에 지난번 같은 경우 약간 페드가 이긴 경향이 없잖아 있죠. 페드 점도표 위로 따라 올랐으니까 시작한 때보다는. 근데 이 50pp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 1월달에 내리는 부분이 지금 42%, 29%, 21인데 여기서 여차하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서 내년 1월도 안 한다 그럴까봐 조금 이제 무서운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장단기 스프레드 포지션을 계속 이제 애드하려고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더 질질 끌고 가면은 진짜로 내년 한 뭐 중간이나 언제쯤 이렇게 마이너스 역전 되게 계속 가져가서 단기 금리를 높여놓으면 기본적으로는 대출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중소회사들, 그러니까 돈 빌린 데들은 생각보다 많이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로 이제 침체 비슷하게 놓을 가능성도, 특히 러셀이 그걸 반영을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러셀이 못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도표도 보시면 5.1에서 5.6, 4.3에서 4.6, 3.1에서 3.4,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다 끌어올렸어요. 근데 여기 롱런은 그대로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롱런을 얘기한 2.5를 그대로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해서 자기네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2.5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데는 저는 약간은 물음표가, 특히 이제 중국이랑 수출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없게 만드는 시대에서는 가능한 인플레이션 율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각자 도생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계속 공장 짓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2.5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성 별로 없다고 계속 생각이 드는데 계속 페드는 2.5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그냥 3이라고 올려줬으면 전부 다 깔끔하게 커브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움직여질 것 같은데 얘를 눌러놓으니까 나머지들도 못 올라오고 그러면서 장기채들도 이제 움직임이 지금 현재 상태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인플레이션, 고용, 임금 상승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결국 7월 달에 25 할지 50 할지 뭐 아니면 안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는 나오는 걸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제 거기서 좀 더 강하게 나오면 이제 1월까지 다 5.5로 쭉 가겠죠. 스테일 온 거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결국은. 그럼 이제 그 정도가 저는 5.25로 1월 달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5.5로 올라간 상태로 쭉 가버리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5.5, 5.75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갔을 때는 떨어질 때, 그러니까 침체가 올 때 연착륙보다는 경착륙될 가능성이 계속 많아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한 5.25로 가면서 실업률 어느 정도 유지되고 조금씩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소비 계속 위축만 안 되면은 유지가 되면서 연착륙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주식시장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약간의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5.75 이렇게 또 올리면은 저번에 금리 못 올려가지고 망친 것처럼 페드 이번에는 금리 또 올려가지고 망치면은 내려갈 때는 경착륙으로 돼서 변동성이 커지면 이건 어떡하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터리님, 네, 피터리님도 되게 펀더멘탈 매크로 잘 아시는 분 아니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1921년도 금리 인하 기조가 20년 기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 81년도부터 금리 하락 기조 잠깐만요. 한번 이걸로 보면 대충 보이겠네요. 지금 81년도니까 이쪽 완전 이쪽 뒤잖아요. 그러면 그쪽서부터 금리 인하 계속 왔고 2020년도 이후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였고 그러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결국은 뭐 금리 하락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금리 같은 경우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돈이 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거고, 근데 결국 그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그 레버리지들을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냥 뭐 이런 5.6, 뭐 그러니까 5.5, 5.6 이런 레벨에서 계속 유지하는 정책까지 가기에는 이미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의 부채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느 정도는 다시 금리는 빠지긴 빠져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문제인 거죠, 항상.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걔네들은 페드는 계속 2.5 얘기하는데 뭐 한 3이나 뭐 한 3.2 초반대 정도 맞추고 실업률 한 4%대 정도 맞추고 그다음에 금리 뭐 한 3%대 비슷하게 맞추면은 그냥 인플레이션하고 금리하고 차이 없어지는 거니까 거의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괜찮다, 리즈너블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2%대에다가 맞추겠다고 하면은 금리를 한 4%대 언더로 내려가야 되는데 완전 3%대로. 그러니까 이제 장기 금리들이 계속 자꾸 3%대로 자꾸 이제 바뀌려고 그러고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길게는. 그래서 그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저는 금리가 올라올기는 과거 대비로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3.7인데 3.7대는 너무 낮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3.7대 있는 것들은 매도하고 2년짜리 4.7이니까 4.7대하고 두 개 거의 100bp 차이 나니까 그게 100bp가 있다라고 치면 뒤에 게 앞으로 올라올 것 같고 진짜로 금리를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한다고 치면 그래서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이제 그냥 베팅을 한번 해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 같은 경우는 롱텀리는 저금리 기조가 맞는 것 같아요. 채권 같은 경우 채권 매니저들도 그렇고 저도 뭐 파생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롱숏 하다 보니까 약간 숏 바이어스 되는 게 없잖아 있는데 채권 숏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바이어스가 돼 있죠. 약간은 예, 수압이나 이런 거를 거래하다 보니까. 근데 지나와서 뒤를 돌아보면 수압이나 숏이나 이쪽을 가지고 베팅했던 분들은 잠깐 해피해요.
근데 롱텀리는 회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롱텀리는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 저금리로 가고 주가는 올라가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전반 길게 보면. 근데 결국은 길게 본다라는 게 뭐 10년을 볼지 20년을 볼지 우리는 보통은 이제 뭐 길어봐야 2, 3년, 1, 2년 보는 거니까 그 부분은 결국 마켓 타이밍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기조 변화에 대한 거를 따라가는 것이가 개인 투자가에서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제이미님, 네, 코스탈라니 결란이요. 네. 근데 뭐 그 코스탈라니 결란에서 돌아가는 사이클론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는 거니까. 근데 뭐 금리는 올려도 유동성이 충분한지 자산가치 못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지금 올라가는 거 설명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찍은 돈이 아직까지 있어서 그 돈으로 소비가 있어서 금리가 올렸는데도 소비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까지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업이 그 임금을 계속 받으니까 소비가 죽지 않으니까 기업도 죽지 않고 기업이 죽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자가 높아져도 충분히 억지로라도 이자를 내면서부터 서바이벌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금리가 저 상태가 되면 결국 저축이 없어지고 소비가 줄어들면 결국 중소형 회사부터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러셀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러셀이 제일 언더잖아요. 아, 다우존스랑 러셀 두 개가 언더잖아요. 여기 이제 큰 회사들 이제 생필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언더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테크가 없으면 무조건 언더가 되니까 이렇게 위아래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는 결국은 그 당시에 뿌렸던 돈하고 유지가 또 돈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AI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또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또 웰스 이펙트로 어느 정도 또 돈 벌었다. 그다음 지가까지 다시 올라가면은 이것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뭐 당장 여기서 막 매도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막 아니면 이거 고평가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글로 가기에는 펀더멘탈로 밀어서 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요. 있는 레벨까지 지금 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계속 전반적으로는 조정을 너무 이제 과매수 국면까지 이제 이미 왔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조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는 매수 단계로 봐주면서 가고 그러나 혹시 모르는 이제 침체는 오게 되면은 이제 세게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할 수 있게끔 현금 비중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이클님 말씀하신 거, 팁 25% 진짜 주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의 문제예요. 숏이 언제 가냐, 장단기 금리차 언제 줄어드냐. 결국은 장단기 금리차 줄어든다는 얘기 자체는 결국은 너네들은 끝까지 못 버티고 금리 인하할 거야. 금리 인하할 거란 얘기는 경기 침체 올 것 같으니까 결국 페드는 어쩔 수 없이 쇼텀 금리 인하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약간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 타이밍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제가 홀릭스에 얘기한 것처럼 캐리 부분으로 손해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게 혹시 물려서 질질질 끌려가면 계속적으로 시간 가치를 주면서 마이너스가 나면서 끌려가면 손실이 리얼라이즈 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버틸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가면 얼마 정도의 리스크가 있어서 버틸 수 있는지, 증거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 더 갔을 때 추가로 물을 탈 수 있는 자금 여력과 마진 콜 안 당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게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항복하고 로스컷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딩하고 투자하는 거랑은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